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현재가 94,900원에 마이너스 6.4%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주요 지지선은 지켜줬고 주요 매물대도 지켜주고 있는 와중에 투심은 줄어들고 있고 투심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주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이 외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고 있냐? 투자자 거래량을 봤을 때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변동성을 줘가고 있어요. 이런 변동성을 줘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수급 이런 현물만으로 지금 변동성을 주고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 대차 거래 잔고 수량을 봤을 때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잔고 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자, 10월 말부터 해서 이제 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그런가 동시에 상한이 됐긴 했지만 결국엔 또다시 어제 오늘 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지금 상한 수량이 자, 9월 말부터 해서 좀 많이 올라와줬고 그러면서 10월 초부터 해서 또다시 대차 점검 수량이 증가하면서 상한 수량은 줄어들었죠. 이 말은 즉슨 외인과 기관들이 거즘 대차 거래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왜? 수수료도 싸고 그리고 기간에 관련해서 돈을 갚아야 하는 기간에 관련해서도 계약에 따라 무제한입니다. 기간은.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이제 갚아야죠. 돈을 갚아야 합니다. 대차라는 것은 증권사, 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을 대차 잔고 수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잔고 수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맞아요. 하방 압력에 가해서도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비중을 싣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10월 초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10월 말에도 똑같이 큰 상승과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권에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고 그러고 동시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달할 때마다 눌리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할건 지금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공매도로 지금 위에 구간에서 체결을 시켜놓고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런과 동시에 밑에 올 때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요 매물대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와 주면서 자, 상한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한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밑골이 길게 달릴 때마다 자, 상한이 되는 모습 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건 일단은 대차 잔고 수량이 어느 정도는 또다시 상한이 돼야지 자, 전 구간처럼 큰 틀로 봤을 때 전 구간처럼 또다시 8, 9월 뭐 7,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봤을 때도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잔고 수량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좀 급격하게 10월 달부터 해서 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결국에는 10월 달부터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도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물량을 담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줄었고 그러면서 이 심리적으로 투심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 원인을 찾고 있는 이 심리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과 수급적인 분석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해답을 찾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심리를 과연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하냐. 결국엔 지금 자리가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면서 흔들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만 원 라운드 피기 자리를 통한 흔들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권에서 당연히 어떤 심리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맞아요. 투자자 거래량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개인들의 매수가 따라붙고 있고요. 그런가 동시에 자, 반등 나올 때마다 약 반등 나올 때마다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갑니다. 자, 결국에는 이 자리권에서 이런 흔들기가 나오면서 매수와 매도가 진행이 된다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얼만큼 수익을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간다 하더라도 얼마 가져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건 자, 지금 보유수량을 봤을 때 자, 이 고점 부근에서 자, 체크해 드릴게요. 고점 부근에서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자,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보유수량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삼성전자의 유통비율 절반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게 외국인인데 이런 물량을 던진다고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의 수익에 있어서 절대 없다. 결국에는 이런 하방압력 또한 공매도와 물량들이 같이 나와주면서 의도적인 이 하방압력을 가하면서 심리를 건들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약반등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9만원 중반대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된다면 자, 여기서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물량을 던지는 것보다 여기 9만원, 10만원도 돌파하지 않는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준다고 물량을 던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오히려 밑에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적인 큰 틀에 있어서 하방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이 하방압력이 언제 끝나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체크해드렸던 대차 잔고 수량을 봤을 때, 잔고 수량을 봤을 때 지금 10월 초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상환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매도의 물량들도 다 나와주면서 지금 공매도의 비중이 보시면은 공매도의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공매도의 비중이 지금 매매 비중의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아직 제대로 된 공매도 물량들은 나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자리권에서 공매도를 치게 된다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 지지 라인이, 이 지지 매물대가 이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외국인들, 기관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큰 손실은 아니지만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쇼커버닝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자리를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이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쇼커버닝이 들어와줬을 때 매수 기회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흔들기가 나오다가 돌파가 나와줬을 때 또다시 상승을 크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권에서 대차 거래 잔고 수량이 상한이 되는 시점부터 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부터 해서 저점에서 매수 기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리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대응을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정 속에서 지금 원인을 찾고 있잖아요. 원인을. 그러면은 맨 처음에 첫 번째로 미국 셧다운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 셧다운이 해제가 되니까 투심이 살아날 줄 알았더니 또다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AI 버블런을 봤어요. 근데 또 AI 버블런이 아니다라는 반박 실적 발표가 나와줬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심이 흔들렸어요. 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원인을 찾으면서 이런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기간에서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우리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지금 이런 조정에서 오히려 이런 조정에서 기회를 가져가야 된다. 지금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왔고 뭐 계좌의 수익률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감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눌림목 자리를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또 반등에 있어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1년도 최고점 자리가 이 자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권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0만원 라운드피그 자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권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나와주고 있다? 흔들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 매물대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웬만하면은 흔들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켜주는 매수는 들어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맞아요. 저점 잡힐 때마다 매수 타점 잡아 나가야 된다. 분할 매수 타이밍 잡아 나가야지. 여기서 시드를 늘려 나갔을 때 뭐 밑에서 물량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좀 망가지긴 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반등에 있어서는 자,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권에서 무조건 매수 기회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타이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짚어드렸던 수급의 큰 변화, 그리고 다음 달에 있는 12월 11일 내만여의 날까지 무엇을 봐야 돼요? FOMC 결정,
금리 인하 결정의 날까지 무엇을 봐야 된다? 맞아요. 수급을 봐야 된다. 수급.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현물만 들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승을 가져갈 때도, 그리고 특히 코스피 전체 시총 1위고, 그리고 그 시총 1위에서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외인인데, 외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자, 현물만 들고 이제 주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조정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해지 테마든 해지 상품들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해지 상품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콜옵션 물량들, 선물 물량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풋옵션 물량들을 같이 잡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풋옵션 물량을 좀 크게 가져갔는데, 일단은 내일 지금 자리권에서 더 빠지게 된다면 정말 증시가 대폭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리고 그 기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지금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투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금리 불확실성.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는 12월 11일, 그리고 상품들을 사들이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들이 언제 청산이 돼요? 자동 청산이 언제입니까? 12월 11일, 내만의 날. 그러니까 이 일정까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포지션은 명확하게 잡힐 것이고, 그 포지션이 명확하게 잡혔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이용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권에서 매수 기회,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수 기회,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고점 잡혔을 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자리에서 매도 기회 같이 잡아 나가야 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13만원, 15만원 그 이상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조정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5파동의 상승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 5파동의 상승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금 자리권에서의 시드를 늘려나갈 수 있는 매수 기회 잡아 나가야 된다. 이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러한 타이밍들을 같이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무료로 같이 함께 대응해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분석해 놓은 정보들, 재료들, 일정들, 타점들 제가 돈을 요구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자 하나 보내셔서, 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돈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또 궁금해했던 점과 그리고 다른 종목도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그거에 맞춰서 댓글 다 하나씩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꼭 댓글도 달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자리권이 이제 무슨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이 노란색 선이 무슨 선이다? 맞아요. 21년도 최고점 자리. 자, 이 구간입니다. 이 자리. 21년도 팬데믹 때 어마어마한 상승 나와줬죠. 근데 최고점 찍고 눌렸어요. 그런데 이 고점을 이어봤을 때, 그대로 이 노란색을 쭉 따라왔을 때 지금 자리권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물론 돌파 나와주기 직전에도 한번 저항이 나와줬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10만원 라운드 피게 자리까지, 자, 돌파하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자, 물량이 많이 쌓여있다. 이 자리권에서 실제로 지금도 이 자리권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는 당연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할 건, 지금 현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23년도부터 해서 이 상승 채널 안으로 지금 진입을 한 상태에서 결국엔 지금 자리권에서 지지를 해줬다는 것은 오히려 호재로운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자리 상승 채널로 그대로 돌파를 했는데, 좀 과하게 돌파하면서 조정 없이 그대로 상당 부분까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아요. 고점 자리에서 비중 축소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과하게 올라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월 달부터 해서 8월에서 9월에 한번 조정 이후에, 큰 조정 이후에 결국에는 이 상승 파동면에 있어서 보시면은, 자, 1파동, 2파동 이후에 조정 없이 3파 고점까지 그대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올렸다? 맞아요. 23년도 그리고 24년도 말까지 올라갔던 이 상승 채널 안으로
그리고 그 위에 상당 부분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무조건 시장은 삼성전자는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비중 조절하고 그 물량들로 눌림 목자리에서 비중을 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담아가는 기회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나와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를 또 다시 어디서 잡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고점이 잡혔을 때 또 매도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돼. 자, 명확하게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매물대들과 체크해드리면서 매도 관점 그리고 매수 기회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이밍들, 대응 전략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010-7652-0271번호로 지금 바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문자 하나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아침이라도 답장해 드릴 거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뜻은 현물을 많이 들고 있다는 뜻은 결국에는 상승이 나와줘야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주식만 들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무엇을 가져가야겠습니까? 맞아요. 해지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이 현물이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이 나와줬을 땐 당연히 손실로 이어지죠. 근데 이 손실에서 메꿀 수 있는 해지 테마나 해지 상품들을 가져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안전자산으로 굴려나갈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